이 채널을 시작하면서 아이온큐에 대한 투자를 하기로 한 이유는 결국 퀀텀 컴퓨터는 국가 패권이 달린 일이라는 판단과 함께 순수하게 퀀텀 컴퓨터만을 개발하고 있는 소위 퀀텀 퓨어 플레이의 주식 중에선 아이온큐가 압도적인 매출과 꾸준하게 로드맵을 지켜오면서 기술 발전을 이뤄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최근 챕맨 CEO의 흑자 전환 시기가 30년이 될 것이라는 듯한 뉘앙스의 발언은 다소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요. 이 부분은 실적 발표 때 어떤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지 귀를 기울이면서 투자를 해야겠습니다. 아직은 손에 잡히지 않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양자 컴퓨터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 사이에 큰 그림을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미중은 서로 물리적인 공격만 하지 않을 뿐이지 사실상 테크 전쟁에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당장 상용화가 되어가고 있는 AI로 이슈가 올라오고 있지만 퀀텀의 영역에 있어선 사실 중국이 먼저 선제적인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도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퀀텀에 있어 발빠르게 움직이려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충분한 큐비트의 숫자가 안정적으로 운용 가능하게 된다면 퀀텀 컴퓨터는 우주의 모든 원소를 합친 숫자만큼의 상황을 한 번에 고려할 수 있는 엄청난 병렬 연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엔비디아의 GPU가 유용하게 쓰이는 이유가 순차적인 연산이 아닌 병렬 연산의 이유 때문인데 이 부분을 잠시 깊게 생각을 해보시면 퀀텀 컴퓨터라는 이 경쟁에 있어서 단위가 좀 달라지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일주일, 심지어는 하루라도 뒤처진다는 것은 어마무시한 초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합니다. 경쟁국에서 우주 원소를 합친 만큼의 병렬 연산,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컴퓨터를 완성했는데 하루라는 시간을 주게 된다면 너무나 시간을 많이 주게 되는 것이죠.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디지털 보안 시스템은 고전 컴퓨터가 해독하기 어려운 방식의 암호화로 방어가 돼 있지만 퀀텀 컴퓨터는 이를 쉽게 해독을 해서 군 기밀 자료, 금융 데이터, 또 정부 자료 같은 자료들에 접근을 해서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퀀텀 컴퓨터뿐만 아니라 퀀텀 내성 암호 시스템과 관련된 사이버 시큐리티 쪽도 발전이 되어줘야 하는 것이겠죠. 중국은 2021년부터 150달러에 달하는 퀀텀 투자를 진행해 오고 있고 맥켄지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미국은 19억 달러의 투자가 있었습니다만 돈의 규모도 규모이지만 펀딩을 하는 스타일 자체가 많이 다른 두 국가입니다. 중국은 정부 주도하에 즉 국가 패권이라는 비전을 향해서 펀딩이 되는 것이지만 미국은 민간 섹터에서의 투자, 즉 목적이 투자금 회수와 투자 수익 확보가 더 우선시 되는 것이겠죠. 중국은 다양한 퀀텀 기업들이 중국의 정부에 컨트롤되고 있습니다. 알리바바와 바이두 같은 대기업도 퀀텀 컴퓨터와 관련된 그들의 연구 자료와 장비들을 정부에 넘겨주게 되었죠. 이렇게 하나의 큰 주도하에 중국은 22년도부터 미국보다 더 많은 퀀텀 테크 관련 논문이 출시되고 있고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베이징과 상하이를 연결하는 4,600km에 달하는 양자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양자 성질을 이용한 네트워크로 경쟁국에서의 도청이 시도될 때 양자 성질이 무너짐으로 인해 바로 감지가 되는 시스템으로 안전한 초고속 통신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중국의 퀀텀 컴퓨터의 발전을 감지한 바이든 행정부도 지금 엔비디아 GPU를 수출 금지 목록에 넣은 것 같이 양자 컴퓨터 분야에 대한 미국의 투자를 규제시키는 행정명령을 승인을 했고 미 상무부는 중국 기업에 대한 퀀텀 컴퓨터 기술 수출을 금지시키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다양한 국가의 협력이 필요한 양자 컴퓨터 구축에 있어서 이런 식으로 수출을 받지 못하게 된 중국은 이제 양자 컴퓨터에 들어가는 극저온에서 운용 가능한 모듈과 같은 주요 부품들을 내수 생산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시작하죠.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세계 강대국들이 거의 준전쟁 수준으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물론 제가 채널을 시작했을 때보단 양자 컴퓨터가 굉장히 많은 이슈를 받고 있는 지금이고 아이온큐도 지표상으로는 고평가의 영역에 접어들었지만 또 한 번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움직임을 보일 때는 이제 곧 아이온큐가 이야기하는 올해 그리고 내년에 있을 제약 부문에서의 실용성이 입증될 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또한 24년에 진행하기로 했던 퀀텀 머신러닝을 통한 AI 개발도 얼른 소식을 보여야겠죠. 또 트럼프 정부에서 임명한 주요 인사들, CIA 국장, 재무부 장관 그리고 UN 대사까지 모두 양자 컴퓨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며 최근 일본에서의 기자회견에서도 트럼프는 일본과 함께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협업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 양자 컴퓨터는 국가 패권이 달린 일이며
이건 AI보다 더 심각한 수준의 격차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양자 컴퓨터는 포트폴리오에 노출을 시켜놔야 하는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고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이런 국가 패권이 달린 일이라는 것을 시장 참여자들이 인지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단기적인 주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팔란티어는 지금 아예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기에 그 시장의 크기를 가늠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컴퓨터 쪽은 그래도 하나의 기준 지표가 있죠. 바로 클래식 컴퓨터가 1트릴리언 달러에 달하는 시장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을 해나가면 투자의 마인드가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테크피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